어느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까지 10년까지도 걸린 지역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난 지역의 매물을.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 입주권을 사고 싶어하는 지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생각보다 입주권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입주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입주권 매수 전에 생각해봐야 할 장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입주권이 무엇인지 설명드리자면요.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주택이 철거되는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입주 자격을 일컫습니다. 해당 지역에 원래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조합에 가입하면서 새롭게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서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권리인 거죠.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 반면, 입주권은 조합에 가입하면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둘 다 조건만 충족된다면 입주하기 전 매도도 가능한데요. 먼저 이러한 입주권의 장점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일반 분양되는 주택에 비하여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지역 주택이 철거되면 나중에 그 자리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만약 내가 조합원이 돼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분양을 받는 시세의 70에서 80%의 가격까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져요. 따라서 철거된 기존 주택의 소유자나 초반에 입주권을 매수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신규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분양권과 마찬가지로 저렴한 가격에 시간을 투자해서 나중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취득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청약 통장이 필요 없어요.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 당첨되어야지 수분양자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입주권은 청약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청약 통장 또한 필요가 없습니다.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소유주거나 아니면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받기만 한다면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양도의 경우에는 매수처럼 부동산을 방문하여 입주권 계약을 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받으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라든가 추가 분담금, 아니면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체크해봐야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부동산에서 잘 체크해 주시니까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어요. 따라서 내가 청약 가점이 낮아서 당첨 확률이 낮다고 하시면 맹목적으로 청약 당첨을 기대하시는 것보단 이처럼 입주권을 매수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동호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 동호수 배정에 있어서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그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즉 조합원이 먼저 동호수를 배정받고 그 뒤에 남은 물량을 일반 분양한다는 거죠. 따라서 입주권을 가지신다면 일반 RR이라고 불리는 로얄층, 로얄 동호수를 배정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더불어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지원이라든가 발코니 확장, 그리고 무상 옵션까지 이렇게 제공되는 혜택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입주권이 가지는 장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입주권도 매수할 때 정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입주 때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진행 단계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우선 토지를 확보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나야 합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사를 선정하고 개발 진행에 대한 사업 계획을 받는 사업 시행 인가 단계를 거쳐 공사비용이나 사업지에 대한 사업성을 적절하게 검토하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이주 및 철거가 이루어지고 공사에 대한 착공 신고를 하게 돼요. 그 이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청약을 통한 일반 분양을 하게 되죠. 물론 일반 분양 물량에는 조합원에게 선분양된 가구들은 제외돼요. 이렇게 각각의 단계마다 보통 2, 3년 정도씩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선 줄어들 수도, 그리고 또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진행 단계에 어느 시점에서 입주권을 매수했느냐에 따라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따라서 최소 분양권보다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바로 입주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입주권은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입주권을 매수할 때 들어가는 금액은 기존 주택의 권리가액에 추가적으로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입주권은 앞서 말씀드린 단계별로 프리미엄이 달라져요. 아무래도 입주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그 안정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비싸지죠.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은 대출이 되지 않고 현금으로 직접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단계에서 입주권을 매수하고자 한다면 생각보다 현금을 많이 준비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추가 분담금이 커질 수 있어요. 보통 제 급의 구역의 조합원이 신규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은 기존 주택의 값에 추가 분담금을 더한 가격이에요. 입주권을 양도받는 사람은 거기에 프리미엄까지 더 내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 추가 분담금은 재개발, 재건축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업이 지연되거나 여기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생긴다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전에 분양했던 둔촌주공만 봐도 그래요.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고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또한 꽤 늘어나게 됐었죠.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는 입주권 매수 전 충분히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입주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입주권이 가지는 장점과 그리고 매수해야 될 때 유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되는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향후 신규 주택에 대한 입주 자격인데요. 입주권은 첫 번째, 일반 분양되는 주택에 비하여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고, 두 번째, 청약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좋은 동호수를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반대로 입주권은 정비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서 입주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프리미엄을 현금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 또한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추가 분담금 또한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권을 보실 때는 최소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입주권을 보시는 것이 안전한데요. 물론 정비 사업이 많이 진행될수록 더 안전하겠지만 그만큼 매수 금액도 커지게 되죠. 프리미엄이 커지니까요. 따라서 정비 사업 진행 초기에 먼저 선점하고 싶으신 분은 그래도 반드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물건을 찾으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까지도 꽤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어느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까지 10년까지도 걸린 지역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난 지역의 매물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정비지역도 안 되었다고 하면 그냥 패스하시는 게 낫고요. 입주권은 사실 시간 싸움입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면 가격도 중요하지만 정비사업 진행 단계를 반드시 살펴보셔서 그나마 최소한의 리스크를 줄여 진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입주권을 매수하실 때는 주변 인근 지역에 이미 지어진 신축과 가격 비교를 하시는 것도 꽤 중요한데요. 내가 지불하게 되는 건립가액과 프리미엄 그리고 추가 분담금까지 합한 금액이 인근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의 가격보다 최소 저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이 신규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생기는 이득을 취할 수 있으니까요. 안 그러면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입주권을 사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입주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저는 여러분의 잃지 않는 투자, 성공 투자를 항상 기원하고요. 오늘 내용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